안녕하십니까? 췌장암이 발견되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나마 췌장암은 한 번 걸리면 끝이다, 가장 무서운 암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CT를 찍었는데 췌장암 소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가족 중에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함, 그 섬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이 발견되면 손 쓸 새도 없이 위험하다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은영입니다. 주로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며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암, 그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췌장암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은 단연암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암 중에서도 저희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암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물론 모든 암이 다 무섭고 환자분들께 고통을 주지만 저희가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유독 섬찟하고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공포를 느끼게 하는 암이 바로 췌장암, 그리고 폐암 같은 종류입니다. 보통 일반 환자분들께서 암 하면 떠올리시는 암들은 따로 있으실 겁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혹은 갑상선암이나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 같은 암들이죠. 이런 암들은 워낙 발병률이 높고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흔한 암들을 조기에 발견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위암은 위내시경으로,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으로, 간암은 초음파와 혈액 검사로 조기에 상당 부분 발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다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는 췌장암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특별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췌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이건 췌장 문제일 수 있겠다 라고 의심할 만한 특이하고 명확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병원에서조차 다른 이유로 검사를 하다가 혹은 정말 증상이 심해져서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췌장암이 나왔다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의료진들조차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그 특유의 섬찟섬찟한 아주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췌장암이야말로 현대의학이 마주한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드린 질문, 췌장암이 발견되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그 속설은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말은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명치부근이 좀 불편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정도의 증상인데, 이런 증상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흔하게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신경성 위염인가 보다, 요즘 좀 피곤해서 체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한 췌장의 위치 자체가 우리 몸 아주 깊숙한 곳 위외와 십이지장의 살짝 뒤쪽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는 위 안쪽만 볼 수 있을 뿐 그 뒤편에 있는 췌장은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로 확인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췌장 앞을 위나 장에 있는 공기가스가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는 공기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췌장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췌장암은 진단이 아주 어렵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늦게 발견되니 당연히 예후가 좋을 리가 없겠지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췌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변 장기로 전이가 매우 잘 되는 고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혈관을 통해 피가 돌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췌장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췌장은 혈류 공급은 물론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끊임없이 만들어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화효소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를 분비하는 관 자체가 십이지장 담낭, 쓸개 간, 그리고 췌장까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장기들이 서로 관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 췌장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 관을 타고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기가 다른 암보다 훨씬 더 쉬운 구조입니다. 전이가 그만큼 더 잘 되고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 검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늦어지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췌장암은 도대체 왜 걸리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췌장암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딱 한 가지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암의 공통적인 원인들이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술, 즉 만성적인 음주입니다. 거기에 더해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그리고 그로 인한 비만, 역시 췌장암의 위험도를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들보다 어쩌면 더 월등하게 위험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유전성입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유전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서 만약 직계 가족분들 중에서 2명 이상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무려 6배에서 7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크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올라갑니다. 원래 췌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미 문제가 생겨서 오는 병이란 말입니다. 즉, 당뇨 환자분들의 췌장은 이미 정상적인 췌장이 아니라 뭔가 과부하가 걸려 있거나 문제가 생긴 췌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이미 문제가 생긴 췌장이 건강한 췌장보다 암 같은 돌연변이가 생길 위험성이 당연히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뇨 환자분들조차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혈당 조절에만 신경 쓰시지, 아, 내가 지금 췌장암의 고위험군이구나 라고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연관성을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위험인자인 당뇨,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유전력, 여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즉 술, 담배, 비만, 고지방, 식이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무슨 검사를 하든 당 수치는 꼭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만약 내 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이제 당뇨약 먹어야 하나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 췌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 수치의 변화가 우리가 흔히 아는 노화나 식습관으로 인한 일반적인 당뇨가 아니라 췌장에 생긴 혹이나 암 덩어리가 인슐린 세포를 파괴해서 생겨나는 2차성 당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췌장암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 일단 췌장이 아까 말씀드린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췌장에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췌장에 암이 생기면 관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효소들이 잘 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 소화가 예전처럼 잘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섭취한 지방이 소화가 안 된 채로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지방변인데 변을 봤을 때 변이 물에 둥둥 뜨고 기름기가 번들번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암 덩어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주변의 다른 장기들을 누르기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의 복강 내에는 한정된 공간에 여러 장기들이 촘촘히 모여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없던 혹이 생겨나 커지면 당연히 주변을 압박하게 됩니다. 췌장이 아까 위 뒤쪽 12지장 뒤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췌장에 암덩어리가 생겨서 커지면 바로 앞에 있는 위나 12지장을 살짝 누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명치 부근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생길 수 있고 혹은 암 자체가 췌장에 있는 신경을 침범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증상들은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췌장이 주변 장기를 누르거나 췌장 자체에 통증이 생기려면 그 암덩어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져야만 가능하거든요. 그 전까지, 즉 암이 아주 작을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렇다 할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사 나타난다 해도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하면 흔히 체했다고 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체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명치가 답답하기도 한데 그런 일상적인 증상과 췌장암 초기 증상이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증상만 가지고서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사들조차 조기에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주 검진을 받아보는 것밖에는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를 오래 앓았거나 만성 췌장염이 있거나 흡연과 음주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복부 초음파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부 초음파는 어차피 인체에 전혀 무해하거든요. 우리 임산부들도 태아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를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전한 검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소화장애라든지 명치 부근의 통증이라든지 혹은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같은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복부 CT 검사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찍어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췌장암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서운 암이라고 불리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안타깝게도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5년 뒤에 10명 중 1명 정도만 생존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존율이 극악하게 낮은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증상이 없어 늦게 진단되는 것. 둘째는 발견된 후에도 전이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것. 그 두 가지 치명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무섭지 않은 암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암들은 오히려 그만큼 검사법이나 치료법, 수술법, 항암제 등에 대한 연구도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20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40%대에서 75% 가까이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암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거의 정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독 췌장암만은 그 생존율이 수십 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서 조용히 자라나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고 그 성질이 너무나도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췌장암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암이구나 하는 경각심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은 없을까? 이 점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전적인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즉 환경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술, 담배는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췌장암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첫째도 비만하지 않게 체중을 조절할 것, 둘째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게 식단을 관리할 것, 그리고 셋째로 술, 담배는 당연히 즉시 중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건 만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내가 혹시 유전적 위험이 있는지 따져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간단한 혈액 검사나 타액 검사로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해볼 수 있거든요. 내 유전자의 특정 암에 대한 위험 요소가 선천적으로 높은지 약 10개 정도의 주요 암에 대해서 그 위험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검사는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유전자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돌아가실 때 그 원인이 명확히 췌장암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뇨 자체가 췌장암 때문에 뒤늦게 생긴 것이었고 결국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명확한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내 유전적 소인을 미리 알고 싶다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결과 내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췌장암에 대한 유전적 위험 요소가 높다고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더 자주 췌장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유전자 검사는 언제가 적정한 시기일까요? 저는 보통 3, 40대 정도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20대는 사실 암이나 큰 병이 그렇게 잘 생기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40대, 50대가 되기 전, 즉 3, 40대 정도에 미리 한번 체크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의 건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에 독이 되는 음식이나 반대로 췌장암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췌장에 부담을 주어 안 좋다고 알려진 것들은 육류, 특히 동물성 지방입니다. 이것이 왜 안 좋으냐면 췌장이 하는 일이 바로 지방이나 단백질,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췌장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몸의 장기는 어느 장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즉 과부하가 걸리면 걸릴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한다거나 고지방식을 자주 한다거나 하면 췌장이 남들보다 할 일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췌장이 계속 지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며 그 과정에서 암과 같은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자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진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나 과식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어느 정도나 먹는 것이 적절한 수준일까요? 과식이라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긴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통적인 한식을 먹어온 동양 사람들은 서양인들만큼 그렇게 고기를 극단적으로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원래 췌장암 자체가 동양보다 서양에서 발병률이 훨씬 높았던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가 폭발적으로 많아졌고 그에 따라 췌장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드시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내가 고기를 어느 정도까지 섭취해도 괜찮으냐는 사실 내 비만도나 대사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섭취량만 갖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 어떤 분들은 고기를 정말 많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지 않고 마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타고난 대사 능력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기 섭취량을 제가 딱 몇 그램이라고 정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섭취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피콩도 결국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탄 커피콩을 이용한 커피는 췌장에 괜찮은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커피가 한때 췌장암과 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에 나온 결론들은 커피와 췌장암은 큰 관련은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커피까지는 적당량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췌장에 커피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당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으면 당 조절이 잘 된다. 이것을 먹으면 단기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당을 낮추는 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당을 급격하게 올리느냐 아니면 좀 천천히 올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당을 좀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보다는 췌장에 주는 부담을 훨씬 덜 주겠죠.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딱 넣었을 때 달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입에 넣었을 때 바로 단맛이 느껴지는 것은 당을 아주 빠르고 높게, 즉 확 올리고요. 입에 넣을 때 별로 달지 않은 것, 채소, 지방, 단백질 등은 일단 당을 그렇게까지 확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 즉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드실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은 배가 고플 때, 즉 공복 상태일 때 음식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몹시 고픈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한 스푼을 딱 먹었을 때 흡수되는 당의 양과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황에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먹었을 때 흡수되는 당의 양은 다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이미 영양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단기 덜 흡수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당을 덜 올리는 음식을 먼저 섭취해서 위를 어느 정도 채우고 그 다음에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반대로 드셨을 때, 즉 배고플 때 당부터 섭취했을 때보다는 총당 흡수량이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채소류를 먼저 먹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섬유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도 어느 정도 생기고 우리 위가 막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 예민한 상황에서 단기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당분 탄수화물의 흡수가 조금은 상쇄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순서는 첫째로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으로 당을 덜 올리는 음식인 지방이나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등을 그 다음에 드시고 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주범인 탄수화물, 밥빵면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그리고 췌장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밥보다 당을 더 빠르고 높게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입에 넣자마자 달잖아요. 밥은 씹어야 단맛이 나지만 과일은 그 자체로 이미 단순 당깁니다. 그러니 당을 많이 올리는 순서대로 식사 맨 뒤로 밀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히 당뇨가 있거나 비만하신 분들께는 과일을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영양이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과일을 섭취하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영양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에서 얻으려고 하는 영양소는 이미 다른 음식들을 통해 다 얻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과일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것 외에는 사실상 큰 역할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나 과일을 먹어서 기운을 내고 힘을 내는 거지. 워낙 다른 식품들이 발전한 지금 상황에서 과일은 결국 설탕물이나 과일 주스랑 사실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과일 주스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꿀물이나 탄산음료랑 저는 똑같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야말로 당 폭탄인 거죠. 특히나 그런 과일을 갈아 드시면 더더욱 당 폭탄이 되는 겁니다. 흡수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요. 차라리 입으로 씹어 드시면 예를 들어 사과 반쪽을 드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씹어서 삼키고 또 씹어서 삼키고 그러면서 단기 서서히 흡수가 되는데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사과 한 개 간 것을 그냥 후루룩 단숨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속의 단기 정말 순식간에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속담 중에 아침에 사과 하나는 금사과다. 의사를 슬프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제 옛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는 금사과다. 요건 이제 완전히 옛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아침에 사과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으시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에 사과부터 깎아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밥을 드시죠. 그러면 이제 과잉인 겁니다. 영양 부족 시대에나 통하던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췌장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다시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으나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혹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항상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쉬운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기름진 동물성 지방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술, 담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키기가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술을 요 정도를 먹었을 땐 괜찮지 않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런 연구도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안 좋다는 것들은 정말로 별로 다 안 좋다는 결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은 주로 우리가 이제 채소 위주의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결국에는 살이 찌지 않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는 좀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왜냐하면 췌장암 자체가 아직까지 딱 이것 때문이다 하는 특정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아는 건강 상식들을 꾸준히 지켜 나가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당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거나 혹은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췌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일반인보다 약 5배 정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나는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매 순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없던 분이 어느 날 검사했더니 혈당이 좀 높게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질문은 저 이제 당뇨약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호제 췌장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췌장은 확인 안 해봐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겪는 증상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정말 검사를 이것저것 해도 아무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음파도 괜찮고 내시경 소견도 깨끗하고 속이 불편해서 피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다 괜찮다고 나왔는데 본인은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CT까지 찍었을 때 거기서 병변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 100% 완벽한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초음파나 피검사 같은 기본 검사에서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고 결과가 나왔더라도 내 몸이 계속 증상을 보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참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어필해서 나는 계속 아프다. 나는 계속 소화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다른 어떤 암보다도 이 무서운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환자 본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증상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십시오.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